충남도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개방형 읍면동장제를 시범 추진합니다. 마을 대표를 주민이 뽑는 읍면동장제의 기대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충남도가 내년도 충남 도립대 신입생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전국 국공립대를 통틀어 첫 사례입니다. 재보궐선거가 내년 4월 7일 치러집니다. 충남에선 라선거구 예산군 의원 재선거가 확정된 가운데 이달 9일부터 이 후보 예정자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시작됩니다. 공중 화장실 내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 공중 화장실 10곳 중 9곳에는 비상벨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 시작합니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개방형 읍면동장제가 충남에서 추진됩니다. 주민들이 직접 마을 대표를 뽑는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 사업인데요. 취지는 좋지만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고 합니다. 취재의 김단비 기자입니다. 15,000여 명으로 당진 면 단위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은 신평면. 삽교와 서해대교 등 지역 대표 관광지가 위치한 이곳 마을 대표를 주민이 직접 뽑는 개방형 읍면 동장제가 추진됩니다. 면장을 전국에서 공모하는 사업으로 일정 자격을 갖춘 시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읍면 동장 공모제는 무엇보다 단체장이 임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심사를 거쳐 선발되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 실현에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전문성하고 창의력, 그다음에 주민자치 감수성이 풍부한 유능한 인재들이 이제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직접 주민들이 뽑아서 읍면동을 함께 운영하고 그분들이 이제 그 마을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뜻에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개방형 읍면 동장제에 대한 기대만큼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당진시가 자체 개방형 읍면 동장 공모를 추진했지만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무산돼 결국 공무원 내부 인사가 진행됐습니다. 개방형 직위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에서도 읍면동 14곳 가운데 2곳에서만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때문에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인식 전환과 인재 발굴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공모제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 중에서 또 조금 좀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 계신데 그건 왜냐하면 이제 그분에 대한 어떤 그 능력에 대한 그 신뢰성이 이제 부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홍보를 좀 더 이렇게 좀 많이 해서 전국적으로 좀 이 당진에서 면장을 공모한다는 걸 잘 알려져서 읍면동장의 임기는 최소 2년으로 근무 실적에 따라 5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충남도는 전국 3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서는 한편 모집이 안 될 경우 추가 공고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에 나섰습니다. 충남도가 내년 충남 도립대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한 건데요.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한범호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6일 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충남 도립대 장학금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신입생 전원에게 2021학년도 첫 학기 등록금 전부를 장학금으로 지원한다고 전했는데요. 국공립대가 모든 신입생 또는 재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급 배경에 대해 양 지사는 코로나로 인한 가계 부담을 충남도가 함께 짊어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 교육은 개인을 위한 투자이기도 하지만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가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을 위해서는 2억 6천만 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입니다. 네, 학생들의 가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좀 살펴보죠. 이 충남도가 간호 장학 사업을 통해서 지역 의료원에 근무할 간호사를 선발했다고요? 네, 이번에 선발된 간호사는 모두 66명으로 서산의료원과 홍성의료원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내년 간호학과 졸업을 앞둔 대학 4학년 학생들로 졸업 이후 2년 동안 의료원에서 근무할 예정인데요. 이들은 충남도와 인재육성재단, 도내 4개 공공의료원이 추진하는 장학사업을 통해 선발됐습니다. 고질적인 간호사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에 선발된 예비 간호사에게는 1인당 6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대신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지역 의료원에서 근무해야 하며 해당 지역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재 도내 4개 의료원 간호사 수는 정원보다 137명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충남도는 간호사 인력 수급을 위해 장학금 확대와 충남도립대 간호학과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한범호 기자였습니다. 지난달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화물차주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국서부발전이 작업계획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서부발전이 제출한 태안발전본부 안전사고 보고자료 분석 국감자료를 공개하고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강 의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에는 서부발전 직원을 포함해 7명이 있었던 것으로 경찰과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밝혀졌지만 서부발전이 제출한 작업계획서에서는 작업 인원이 9명으로 돼 있습니다. 강 의원은 실제 인원과 작업계획서 인원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서부발전이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재보궐선거가 내년 4월 7일 치러지는 가운데 충남에서는 라선거구 예산군 의원 재선거가 확정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180일 전인 10월 9일부터는 입 후보 예정자의 성명이나 사진 등이 포함된 현수막, 광고물 등을 게시할 수 없습니다. 예산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라선거구 예산군의회 유영배 의원은 이장들에게 벌꿀을 제공한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군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충남 지역 친환경 클린주유소가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환경부가 인증한 친환경 클린주유소 1000여 곳 중 14%가 최근 5년 동안 175건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23건, 인천과 부산이 21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품질 기준 위반이 가장 많았고 품질 부적합, 정량 미달, 가짜 석유 판매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클린주유소 인증은 환경부가 토양 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지난 2015년 도입한 제도입니다. 신문 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자입니다. 충남도와 서산시가 많게는 1,000억 원에 육박하는 예술의 전당 건립을 사실상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도청이 위치한 내포 신도시에서 서산시까지 승용차로 불과 40분 거리라는 점에서 재정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라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먼저 충남도는 내포 신도시 홍예공원 인근 문화시설단지에 총 981억 원을 들여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의 예술의 전당을 건립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대공연장은 1,100석, 소공연장은 300석 규모로 2025년 8월 개관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다음으로 서산시는 지난달 24일 동반 성장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대산공단에 입주한 주요 기업들의 지원을 통해 대산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한 뒤 시내권에 서산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건데요. 서산시는 2022년 착공을 목표로 예산 1억 8천만 원을 반영해 타당성 조사와 관련 용역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재정 여건이 충분하다면 모든 지자체에 이런 시설이 있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에 지방 소멸 위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게 올바른 정책인지 신문은 꼬집고 있는데요.
지방 재정이 악화하는 상황 속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최근 공중 화장실 내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충남 지역 공중 화장실 비상벨 미설치율은 88%로 10곳 중 9곳은 비상벨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국 공중 화장실 비상벨 미설치율인 83%보다 5%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 공중 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는 2015년 1,900여 건에서 지난해 4,500여 건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안선을 파괴하는 연안 침식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조사 대상 250곳 가운데 연안 침식이 우려되거나 심각한 비율이 61.2%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의 경우 연안 침식 우려 또는 심각 단계 지역이 12곳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습니다. 부산과 울산, 인천,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어기구 의원은 해수면 상승 등 자연적인 요인도 있지만 각종 개발 행위로 연안 침식이 더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충남 지역 마약 사범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강력한 처벌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검거된 마약 사범은 2017년 8,800여 명에서 지난해 1,4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8월까지는 7,800여 명이 검거됐습니다. 충남의 경우 2017년 403명에서 2018년 293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376명으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올 8월까지 304명이 검거돼 지난해와 비슷할 전망입니다. 박재호 의원은 SNS나 포털 사이트를 통해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고 관련 사기 범죄도 성행하고 있다며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진시가 관내 기업 10곳과 지역인재 우선 채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날 협약에는 종근당 건강과 동아제약, 희성 PM텍 등 10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당진시는 일자리 지원 사업 확대를, 기업들은 신규 인력 채용 시 지역인재 우선 채용을 약속했습니다. 당진시는 이번 협약에 앞서 지난해 관내 10개 기업과 체결한 업무 협약을 통해 93명을 채용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당진시 서쪽에 있는 성문면 일대가 관광 명소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당진시는 성문면 일대에 해상 교량 및 케이블카 건설과 골프장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문면 개발위원회는 성문면 도비도와 난지도를 잇는 해상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만간 사업자 공모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난지도와 소난지도를 잇는 해상 교량 건설 사업은 공정률 80%로 내년 상반기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또 성문 국가산업단지에는 내년 말까지 6홀짜리 5개 코스를 갖춘 대중제 골프장이 들어섭니다. 서산시가 2020년산 공공비축미공 매입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매입 품종은 삼광과 새일미 2개로 매입 물량은 총 6천여 톤입니다. 사물벼는 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지역 미곡종합 처리장과 벼 건조 저장 시설에서 매입합니다. 건조벼의 경우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800kg 단위로 매입합니다.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벼의 매입 일정은 향후 시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홍성군이 홍주문화관광재단 임원 후보를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비상임 이사 8명과 감사 1명이며 기간인 7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홍성군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을 위해 민간 전문가 7명을 임원 추천위원으로 구성하고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임원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청양군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군민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아이디어 공모는 다 함께 만드는 더 행복한 청양이라는 이름으로 이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분야는 청년 일자리와 복지 향상 아이디어,
충남형 뉴딜, 인구 증가 방안 등 5개입니다.